네, 오랜만에 만나뵈는 위클리 섹션 시간입니다. 네. 오늘은 또 월요일이니까 부자 이야기가 준비가 돼 있는데요. 네. 저희가 지난주에 보장보험에 대한 중요성 살펴봤는데 네. 그렇죠. 이 살펴본 후에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보험을 가입을 하고 나서 근데 막상 위급한 상황이 왔는데 네. 내가 보장을 못 받아요. 그럼 이거만큼 또 억울한 게 없을 것 같아요. 맞아요. 정작 보험을 가입했는데 뭐 네.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그러니까. 보험금 지급 자체를 미루는 사례가 요즘 굉장히 많아지고 그렇죠, 있더라고요. 많아요. 아니 뭐 그렇다고 해서 또 보험을 안 가입할 수도 없고 네. 말이죠. 네. 그래서 오늘 저희가 이 시간을 준비했죠. 보험 속에 있는 숨은 그림을 찾아주는 그런 분을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모실 분은요, 저랑 이름이 같으세요. 노블리즈 에셋의 박준희 이사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네, 뭐 화장실 들어갈 때랑 나올 때 사람 마음이 다르다고요. 다르죠. 그렇죠. 보험 가입할 때랑 또 가입하고 나서 정말 태도를 싹 바꾸는 보험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좋은 보험의 중요성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이 좋은 보험을 고르는 기준, 오늘 그것 좀 알려주고 가세요. 네, 우리나라에는 수많은 보험사들이 있고 네. 상품 또한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예. 우리나라 국민들 대다수가 하나 이상의 보험을 가입하고 있는데요. 그렇죠? 네. 과연 어떤 보험이 좋은 보험일까요? 혹시 앵커 세 분께서는 네.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저는 보험하면 어쨌거나 보장도 받아야 되는데 네. 제 삶에 너무 무리가 안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좀 저렴한 거? 좀 그런 것도 좋은 것 저 같아요. 그렇죠. 같은 경우는 왠지 보장을 좀 오래 길게 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아. 그런 게 좋지 않을까요? 근데 보장이 오래 받을 수 있는 것도 좋겠지만 저는 네. 비갱신형이 더 좋더라고요. 아, 이렇게 맞아, 맞아. 나이가 80이 되든 100이 되든 똑같은 금액만 내는 그런 보험. 전 그게 맞아요. 좋은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좋은 보험에 가입하기 위해 구체적으로 네. 알아보겠습니다. 예. 가장 먼저 보장보험의 가입 목적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네. 사망보장을 들 것인지, 3대 질병, 치명적 질병인지, 기타 질병인지, 상해인지, 실손 의료비인지를 먼저 분명히 하셔야 합니다. 네. 왜냐하면 보험의 종류가 많고 대부분이 모든 담보를 가지고 있지는 않기 때문이죠. 그렇죠. 네. 예, 내가 가진 현재의 보험을 잘 분석한 후 모자라는 것, 필요한 것만을 딱 맞게 가입하는 것이 비용을 줄이는 방법입니다. 네. 예. 그래서 최근에 통합보장보험이 유행인 것은 많은 담보 중에서 필요한 것만을 골라 가입할 수 있는 시스템을 보험 안에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보험에 따라 담보의 내용이 약간씩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매우 중요합니다. 어떤 우리가 재산을 늘릴 때도 그렇고요. 네. 투자를 할 때도 목적이 중요한 만큼 이 보험을 선택할 때도 목적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게요. 그럼 목적 이후에 또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될 중요한 점이 있을까요? 예, 두 번째로는 저축과 보장을 반드시 분리할 수 있는 보장보험을 가입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네. 즉 순수 보장형으로 가입이 가능하여야 하고요. 보장보험을 저축성 보험으로 가입하면 비용이 증가합니다. 아, 네, 따라서 보장보험은 보장보험 전용 보험을 이용하여 네. 순수 보장형으로 가입하셔야 합니다. 아, 네. 또한 나중에 저축되어 있는 것을 찾는 과정에서 보장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같이 해약이 되어지는 경우가 빈번하므로 이런 측면에서는 따로 가입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런 제가 기준이 있네요. 저축성 보험을 들었거든요. 예. 그래서 맞아요. 듣고 있다가 지금 탄식이 절로 나왔는데 많은 분들이 좀 참고하시면 좋겠다라는 네. 생각이 들어요. 네. 그럼 또 다른 기준 어떤 게 있을까요? 예, 세 번째는 본인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정확히 해야 합니다. 네. 예를 들자면 청소년은 사망 보장이 필요 없겠죠. 네. 네. 대신 질병의 가능성은 낮지만 상대적으로 상해의 위험은 크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아, 가장보다는 주부가 사망 보장이 덜 필요하겠고요. 네. 육체적인 일을 한다면 상해를 좀 더 보강해야 합니다. 예. 네.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사무직 직군이라면 질병을 더 생각해야 합니다. 가족력도 잘 살피셔야 하고요. 부모님과 조부모님, 친인척이 어떤 질병이 많이 있었는지를 보고 그 부분의 보장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근데 저희가 보험 광고를 보면은요, 네. 광고 끝에 막 되게 빠르게 나지막히 막 속삭이는 거 있잖아요. 단서 조항들. 그쵸? 맞아요. 뭐뭐뭐 하면 보장 못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뭐 그런 게 되게 네, 많아요. 그렇죠? 그런 것들도 뭐 좀 잘 들어야 되는 거죠. 예, 그렇긴 한데요. 단서 조항이 많은 것은 좋지 않습니다. 네. 예를 들자면 암이면 모든 암, 상해도 모든 상해, 질병도 범위가 넓은 단서 조항이 작은 것을 가입하시는 게 좋고요. 예.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대부분의 경우 갱신형보다는 비갱신형으로 가입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갱신형은 향후 보험료가 많이 인상되어 병이 난 후 가입이 어려운 상황에서 보험료 부담으로 인해 보험 유지를 못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 부분도 민원과 소비자 불만에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겠네요.
그렇군요. 그러면 지금 일단 자기에게 뭐가 필요한지 그 목적을 정확히 하고 네. 그다음에 또 비갱신형 그리고 또 순수 보장형 선택하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그 기준을 모두 다 통과한 요즘에 좀 주목해 볼 만한 좋은 그런 보험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예, 최근에 주목해야 할 보험 중에 가장 두드러진 것은 CI와 LTC 보장입니다. 네. 이게 뭐예요? 예, 먼저 LTC는 고령화와 홀로 사는 가정 및 핵가족화로 인해 간병을 돈으로 해결해야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네. 예, 이때 비용을 충당하지 못한다면 사망 시까지 매우 어려운 상황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자식이 부모를 부담스러워하지 않게 부모는 자식에게 짐을 주지 않기 위해 요즘 같은 시대에는 LTC 보장이 필수가 되고 있습니다. 장기 간병. 간병 보험 이것도 참 많이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러게요. 근데 말씀해주신 것처럼 오래 살다 보니까 간병도 필요한데 또 오래 살다 보면 질병도 많이 걸리잖아요. 맞아요. 맞습니다. 뭐 이런 보험은 또 소개해 주실 만한 게 있을까요? 예, 또 100세 시대라는 얘기가 우리가 어색하지 않을 정도로 많이 듣고 있고 또 네. 정말 오래 살게 되는데요. 네. 오래 살면서 한 번은 아프실 수 있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사망보험금을 50% 혹은 80%, 요즘은 100%까지 선지급을 해드리고 있는 CI 보험이 유행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일례로 건강검진으로 인한 조기 발견과 의료기술의 발달로 인해 암에 걸리시더라도 쉽게 사망하지 않습니다. 치료비는 자꾸 드는데 가장으로서 돈을 못 벌어서 생활고는 점점 악화되고 예. 사망 시에만 나오는 종신보험만 가지고 계시다면 정말 골치 아프겠죠. 그렇죠. 네. 예, 그래서 이런 CI 상태가 되었을 때 사망보험금의 일부를 선지급해주는 보험이 필요한 겁니다. 그러면 이런 실손 보장에 대해서도 함께 설명을 좀 해주세요. 예, 실손 보장도 마찬가지로 잘 활용을 하셔야 하는데요. 실손은 작은 비용부터 큰 비용까지 보장이 되기 때문에 잘만 활용하신다면 경제적인 이점이 큰 담보입니다. 실손은 병원비의 거의 모든 것이 나오기 때문에 병원 진료에 소극적으로 임하셔서 병을 키우거나 잡아내지 못하는 상황을 만들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진료를 받으셔서 미리미리 작은 질병일 때 치료해서 건강하게 생활하실 수 있는 수단으로 활용하시면 좋습니다. 예. 맞아요. 제 주위에도 보면 이 네. 실손 보장으로 진짜 실속 있게 보장을 받는 분들이 맞아요. 많더라고요. 그렇죠. 그리고 또 어르신들은 괜히 아파도 좀 병원 잘 안 가시고 이러는 분들 그쵸. 많잖아요. 근데 이런 분들한테는 정말 실손 보장이 큰 약이 될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저희가 이렇게 해서 보험에 대해서 몇 가지 종류를 파헤쳐 보고 네. 있는데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보험을 가입을 했는데 막상 내가 필요할 때 보장을 못 받는 경우가 그렇죠. 있어요. 맞아요. 이거 너무 억울하고 열받고 좀 그럴 것 맞아요. 같아요. 네. 지금 말씀해주셨던 뭐 CI 보험도요, 치명적인 질병이라고 기준이 되어 있는데 사실 치명적인에 명확한 기준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지급 자체가 미뤄지는 일이 굉장히 빈번하다고 해요. 아무리 좋은 보험인들 사실 제때 보험금 지금 못 받으면 다 소용없는 아니죠. 거잖아요. 그렇죠. 네, 어떻습니까? 맞습니다. 좋은 회사에 좋은 상품을 가입하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게 한 가지 있습니다. 네. 어떤 거죠? 바로 제대로 된 담당자를 만나시는 건데요. 그 이유는 바로 보험의 완성은 보험금 지급이기 때문입니다. 예. 보험을 가입할 때에는 고객이 갑이지만 보험금을 지급받으려면 을의 입장이 되는 아주 불편한 진실이 있죠. 네. 가입할 때는 다 되는 것처럼 설명을 하고 그러니까요. 지급할 때는 그게 안 된다고 하는 등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 하나면 정말 다 되는 줄 알고 계시다가 낭패를 보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예.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흔히 가입하시는 태아보험을 보면 아이가 태어난 후에 병원에 가시게 되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신생아 때 많이 걸리게 되는 요로 감염을 한번 보겠습니다. 네. 이 케이스는 요즘 많이 학습이 되어 있어서 많이들 알고 계시겠지만 병원에서 요로 감염으로 입원 치료 받으시는 부분은 아이 실비보험에서 안타깝게도 보장을 받으실 수 없습니다. 면책 사항이거든요. 예. 네. 약관을 조금 공부했던 담당자라면 네. 안 되는 걸 미리 알고 고객님께 안내를 해드렸을 겁니다. 사전 네. 숙지가 필요하네요. 네. 그러게요. 비뇨기의 장애 등으로 바꿔서 재청구를 한다면 또 지급이 됩니다. 그럼 청구를 조금 네. 다르게 하면 돈을 받을 수도 있는 항목이라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이게 아느냐 모르느냐의 차이가 굉장히 크네요. 진짜 그렇네요. 와, 아는 게 힘이네요. 예, 네. 재밌죠. 이걸 아는 담당자한테 가입한 고객과 네. 모르는 담당자한테 가입하신 고객은 천지 차이입니다. 그러네요. 똑같은 상품을 가입하시고도 보장을 못 받는 경우가 발생이 되는 거죠. 네. 네. 네, 표를 한번 볼까요? 네. 손해보험사에서 가입하시는 실비에서 보상 제외되는 것에 대해 포괄적으로 말씀드리자면 비만, 대부분의 치과치료, 한방진료의 비급여 부분, 임신, 출산 관련해서는 당연히 안 되고요. 네. 산재보험에서 보상받는 의료비, 정신 및 행동장애 등 이런 것들은 보상에서 제외가 됩니다.
근데 요즘 뭐 실비보험 같은 경우에 치과 치료 되는 것도 있지 않나요? 근데 그런 건 또 예외인 건가요? 예, 되는 것도 있고 안 되는 것도 있는데요. 아, 일단 시간 대부분은 관계상, 되지 않다. 이렇게 대부분 안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예, 예. 생명보험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생명보험이요. 예. 네. 몇 년 전부터 생보사의 수술특약이 1종부터 5종으로 나눠져 있었는데요. 쉬운 예로 누구나 수술을 하게 될 수도 있는 맹장 수술을 한번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네. 예. 맹장 수술은 일반적으로 충수염 근본 절제술과 천공을 동반한 충수염 절제술이 있는데요. 예. 충수염 근본 절제술은 2종으로 지급이 되고 있고요. 예. 천공을 동반한 충수염 근본 절제술, 제거술 등은 3종으로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고객이 3종 수술을 받고도 2종으로 진단서를 받아왔는데 담당자가 이걸 확인할 수 있는 능력이 그러네요. 없다면 네. 그냥 2종으로 지급되고 마는 겁니다. 이것도 어찌 보면 참 억울한 상황이네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억울한지도 모르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 억울한 걸 억울한지도 모르고 넘어간다. 그렇죠. 그냥 돈이 진짜 나오니까 억울하네요. 됐구나 이렇게 어. 생각하겠죠. 내가 더 받을 수 있는 것도 모르고. 그러니까요. 그러겠네요. 네. 맞습니다. 근데 또 한 가지 사례를 제가 한번 생각을 해본다면 의사 측에서도 사실 같은 병이더라도 어떤 의사는 A라는 방법으로 치료를 해줄 수도 있고 어떤 의사는 B라는 방법으로 뭐 치료를 해줄 그렇죠. 수도 있는 맞아요. 거잖아요. 네. 여기에서도 보험금의 차이가 좀 있지 않을까요? 예, 맞습니다. 예, 의사도 참 많고 스타일에 따라서 수술하는 방법도 다양할 겁니다. 수많은 질병들 중에서 암을 한번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예. 네. 간단한 암이라고 해서 카테터나 내시경으로 수술하시는 경우는 3종으로 수술비를 지급받게 되시는데요. 네. 전형적인 관열 수술로 악성 근치생물 제거술을 받게 된다면 5종으로 지급받게 됩니다. 3종을 5종으로 바꿔줄 수 있는 역할을 하는 게 바로 담당자라는 얘기죠. 네. 고객의 입장에서는 몇백 단위이기 때문에 크게 느껴지실 겁니다. 음. 네, 유방암을 한번 볼까요? 네네. 요즘 유방암 수술을 할 때 의사가 한 명 더 들어옵니다. 오. 예, 누군지 아시나요? 누구예요? 바로 성형외과 전문입니다. 네네. 그래요. 종양을 떼어내기 위해 유방을 절개해 내자마자 보건술을 동시에 시행하는 거죠. 아, 잘 아시겠지만 비급여 항목의 수술입니다. 근데 성형으로 여겨졌던 유방 성형 보건술도 치료로 인정을 받아 실비보험에서 지급을 하라는 판례가 있습니다. 그야말로 그러면 뭐 모르면 진짜 돈을 못 받는 거니까 그쵸. 그래서 오늘 코너 이름이 보험이 숨은 그림 찾기다라는 이야기가 나온 것 딱이네요. 같은데요. 네. 자 그렇다면 알고서 그렇죠 모르죠 몰라서 보장을 못 받는 경우 그런 경우도 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몇 가지 좀 더 짚어볼 건데요. 네. 요즘 직장에서 한 번씩 건강검진을 하시다가 대장내시경이나 위내시경을 하시는데요. 용종이 발견되시면 쉽게 제거하십니다. 예. 근데 이것도 수술비가 나오는 거 알고 계셨나요? 오. 근데 고객들은 잠깐 마취에 들어가셨다가 깬 거기 때문에 수술을 받았다라는 느낌이 거의 없거든요. 너무 간단하니까. 예. 그래서 청구를 안 하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요? 네. 또 다른 케이스 또 뭐 재밌는 거 있나요? 네, 또 다른 케이스가 있는데요. 단순히 성형 수술을 받으신 게 아니라 눈꺼풀 처짐이나 눈꺼풀 처짐이 눈썹이 자꾸 찔러서 쌍꺼풀 네. 수술을 하셨던 경우라면 네. 이것도 보험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쌍꺼풀 수술도 이런 간단한 것도 네. 결국 그러게요. 다 되는 거네요. 네. 이런 소소한 거 좋네요. 네. 아니면 됩니다. 이런 네. 소소한 재미 또 뭐 이렇게 던져주세요. 예, 재밌죠. 몇 가지만 더 해볼까요? 네. 예, 여성의 경우 양쪽 난소를 모두 제거하셨다면 50% 장애에 해당이 되시는데요. 50%라는 얘기는 생명보험사에서 앞으로 내실 보험료가 전액 면제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납입 면제 사유에 해당이 되시는 거거든요. 네. 다음은 방사선 치료입니다. 예. 이것도 엄청 많은 분들께 보험금을 찾아드렸습니다. 우리가 보통 수술이라고 하면 메스를 사용해서 네. 하는 것들만 상상하게 되는데요. 그렇죠. 네. 항암 방사선 치료도 10번이든 50번이든 합산하여 5천 라드 이상이면 여기서도 보험금이 지급이 됩니다. 예. 그리고 또 보험이라는 게 꼭 건강하고 몸이 성한 분들만 가입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보험사에서는 부담보라고 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부담보가 뭐죠? 예, 말 그대로 그 부위에 대해서는 보장을 제외한다라는 얘기죠. 아. 네, 자료를 한번 보면서 말씀을 좀 네. 드리겠습니다. 네. 네네. 간단히 말씀드려서 특정 부위에 부담보가 걸려 있다 하더라도 재해로 그 부위를 다친 경우는 지급이 됩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모르고 계시거든요. 네. 예. 더 중요한 게 하나 있는데요. 보험 전기간 부담부에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도 5년 동안 추가적인 진단이나 치료력이 없는 경우에는 청약일로부터 5년이 지나면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내용이 이 약관에 나와 있습니다. 아. 다시 말씀드려서 위 사항에 충족한다면
평생 부담보라는 없다는 얘기죠.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네. 예. 네. 마지막으로 많이들 관심 있어 하시는 성형수술 한번 말씀드려볼까요? 성형수술 네. 관심 있죠. 네. 우리 박민영 앵커님께서는 자연미인이신 것 같은데요. 아, 네, 네. 그럼요. 딱 봐도 자연미인 같잖아요. 네, 그래요, 맞아요. 많이들 오해하시더라고요. 네. 굉장히 뭐 미인이십니다. 좀 건드린 거 아니냐. 아니, 그러신 것 전혀 같아요. 아니신데. 그냥 네. 자연인 같아요. 네, 맞아요. 요즘 성형수술 쉽게 많이들 하시죠? 네. 예전에 우리 이모님들 보면 쌍꺼풀 수술 1세대 말입니다. 네. 수술이 잘못돼서 이렇게 눈 뜨고 주무시는 분들이 간혹 많아요, 있으세요. 많아요. 네, 그렇죠. 네. 은근 예, 많아요. 1세대 분들. 예, 이런 분들도 성형수술이지만 보험금을 지급해 드렸고요. 이번 달에는 좀 특이한 케이스였는데요. 네. 얼굴에 팔자주름을 펴신다고 아, 필러 맞아요. 주사를 맞으셨었는데 네. 약간의 추상이 얼굴에 남게 됐어요. 그래서 저희를 통해서 보험금을 지급을 받게 되셨습니다. 아, 이 흉터가 조금 남았다고 해서 네. 그것도 보상을 받을 수 그러니까요. 있군요. 이거는 아니겠지라고 생각하는 것도 잘 그러니까요. 파헤쳐만 보면 우리가 보험금 보장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인데요. 네. 진짜 아는 것이 힘이고요. 아는 것이 돈인 것 같습니다. 맞아요. 그렇죠. 뭐 이렇게 우리들이 쉽게 놓칠 수 있었던 보장들을 사실 우린 잘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보험금 숨은 그림 찾기 캠페인을 펼치신다고요. 이게 뭐예요? 예, 맞습니다. 새로운 보험 상품에 대한 광고, 보험사의 이미지 광고 등 보험 가입을 유도하는 마케팅은 많지만 예. 보험금을 제대로 지급하고 있다거나 고객의 권리를 제대로 찾아주고 있다는 광고는 전무한 상황에서 저희가 착안을 해서 만들게 되었고요. 네. 보험금 지급과 관련된 민원이 전체 25%를 차지하고 있고요.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를 분석하여 단연간의 노하우와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 입장인 고객의 권리를 찾아드리고자 봉사의 마음으로 재능기부센터를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네. 와. 지금 저희가 몇몇 종합병원에서 재능기부를 실시하고 있는데요. 네. 네. 일례로 최근 3개월간 약 3억 5천만 원 정도의 어. 숨은 보험금을 찾아드렸습니다. 네. 저희 구성원들은 일정 자격을 달성해야만 활동을 할 수 있는데요. 네. 약관은 물론이고 실제 케이스 스터디를 통하여 다른 담당자가 갖고 있지 못한 부분을 특화하고 개발하여 고객의 목마름을 해결해드리고자 하고 있습니다. 야. 네. 그러면 저 혹시 제가 좀 새가 쓰면서요. 이 캠페인 들어가면 좀 우리가 돈 내고 그래야 맞아요. 되는 거 아니에요? 예, 비쌀 것 같으시죠? 네. 전문가들이 해주는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저희는 손해사정인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 그대로 재능기부고요. 예. 비용을 전혀 받지 않는다라는 공짜. 오. 얘기죠. 최초로 시도하는 보습 네. 많은 관심 가져주시기 바라고요. 예. 네. 그리고 금감원 홈페이지에 가셔서요. 네. 네. 보도 홍보, 보도 자료 네. 가셔서 9,880번 자료를 열람을 하시면 9,880번. 네. 적어 넣어야겠네요. 네, 9,880번. 9,880번. 네. 최근 8가지 수술에 대해서 보험금을 지급하라고 하는 네. 판례가 나와 있습니다. 네네. 그것도 한번 활용해 보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보험금 지급 8가지 수술 판례 목록이 좀 나오고 있어요. 네. 네. 뭐 실리콘 오일 제거술, 요관 오. 부목 삽입술, 식도 정맥류 출혈 수술, 우리가 좀 예상하지 못했던 수술에 관해서도 보험금 지급이 가능하다고 하니까요. 여러분들 좀 꼼꼼하게 찾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또 보험금 숨은 그림 찾기 캠페인, 이 캠페인이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네. 또 인터넷 사이트도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홈페이지 보험금 숨은 그림 찾기에 앞글자만 땄어요. 보숨. 네. 네. 보숨.co.kr에 방문하셔서 더 많은 정보도 얻으시고요. 또 보험자 여러분들의 권리도 꼼꼼하게 좀 챙겨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네. 맞습니다. 홈페이지 가면 또 그런 정보도 얻을 수 있지만 네. 또 마지막으로 시청자분들이 직접 스스로 보험 설계할 때 이것 좀 알아주면 좋겠다라는 팁 같은 게 있으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보험은 크게 보면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네. 어느 한쪽으로 치우쳐서 종신보험만 크게 가입을 하신다거나 실비보험을 과다하게 가입하시기보다는 네. 생보는 이렇게 생겼고 손해보험은 이렇게 생겼어요. 네. 아무리 보험이 좋아도 중간에 빈틈이 생기기 마련이거든요. 어. 그래서 생명보험, 손해보험 빈틈이 생기지 않게 이렇게 동시에 가입을 하셔야 되는 거죠. 네. 네네. 이 세팅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어. 그리고 오늘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렸지만 좋은 보험을 가입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예. 그렇지만 제대로 된 관리자를 만나는 게 더 중요하다는 사실 그렇겠네요. 잘 아셨죠? 네. 그리고 보험 소비자의 권리 찾기 저희 보숨이 10월부터 새로이 시작이 됩니다. 네. 네. 홈페이지의 내용도 많이 보완이 될 예정이고요. 유튜브에 시리즈로 영상도 나오고 하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홈페이지 가입 또한 무료입니다. 많이 이용해 주시기 바라고요. 주변에 많이 알려주셔서 이제는 보험 제대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러게요.
이 공짜라고 해서 절대 뭐 허술한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요. 전문가들이 재능 기부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보험금을 찾아준다고 하니까요. 네. 꼭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렇게 해서 착한 보험 찾기 그리고 보험 숨은 그림 찾기까지 함께 살펴봤습니다. 오늘 노블리즈 에셋의 박준희 이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